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오늘 할 내용은 저희 책 돈복 부르는 EFT 45쪽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될 놈은 뭘 해도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운이 좋은 사람은 뭘 해도 된다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듯 합니다. 돈과 관련해서 상담과 강의를 해보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운입니다. 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좋은 운을 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변명도 운이 나빴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연 돈에 관해서 운이 거의 대부분을 결정한다면 대부분의 운 없는 보통 사람은 결코 돈을 벌 수 없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의문에 일찍이 답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만입니다. 리처드 와이즈만은 8년 동안 운이 지독히도 나쁜 사람과 운이 매우 좋은 사람들 700여 명을 면담하고 연구하고 실험하여서 마침내 운이 매우 좋은 사람의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참고로 운이 매우 좋은 사람들이란 늘 좋은 인연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운 좋게 사고를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운이 지독히도 나쁜 사람들이란 억울하게 직장을 잃고 늘 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시달리고 온갖 사고도 자주 당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그 특징을 4가지 원칙과 12가지 세부 실천사항으로 추려냅니다. 그리고는 운이 지독히도 나쁜 사람들에게 이 비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이들의 운도 확 좋아집니다. 인간관계가 풀리고 연애가 잘되고 일자리가 생기는 등의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운이 매우 좋은 사람들에게도 이 비법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운이 좋은 사람은 운이 더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면 운이 좋은 사람이긴 한데 연애운이 80점이고 제복이 연애운이 한 60점이고 제복은 90점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 비법을 배우고 실천하니까 60점밖에 안 되던 연애운이 90점이 돼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야 되더라 이런 식이죠. 결국 뭡니까? 결론은 행운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밝혀낸 거죠. 자, 그러면 그가 밝혀낸 행운을 만드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 내용은 여기 애청자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온갖 자기 개발서에서 무수히 언급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낙천성, 긍정적 기대, 직감을 믿고 키우기, 적극성, 느긋함, 사교성 등입니다. 결국 운이 매우 좋은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운도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런 마음이 돈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한다는 말일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리처드 와이즈만은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설계해서 실행했습니다. 신문 하나를 건네주면서 이 안에 사진이 몇 개 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문에는 재미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숫자 세기는 이제 그만하시오. 이 신문에는 사진이 43개 들어 있습니다. 라는 문장을 신문 한 면의 반에 걸쳐서 4cm가 넘는 큰 글자로 적어 놓았습니다. 또한 신문 중간쯤에는 숫자 세기는 그만하시오. 실험자에게 이 문구를 보았다고 하면 100파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적어 놨습니다. 글자 하나가 4cm면 엄청 큰 거죠. 이렇게 적어 놨죠. 그럼 당연히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됐느냐. 실험을 실시하자 재미있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운이 나쁜 사람들은 신문 속에 숨겨진 이 힌트를 모두 놓쳤고 운이 좋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힌트를 발견하고서는 일찍 사진 숫자를 말하거나 두 번째 힌트로
100파운드를 땄습니다. 리처드는 심지어 피실험자들이 지나가는 길에 돈을 떨어뜨려 놓아 보았습니다. 역시나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대체로 돈을 다 주었고 운이 나쁜 사람들은 모두 돈을 줍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운이 좋은 사람들은 늘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든 유리한 기회를 잘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운이 나쁜 사람들은 늘 자신의 인생이 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이 늘 불안하고 쫓깁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눈앞에 기회가 있어도 보지도 잡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운이 좋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낙천성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강도를 만나서 재수없게도 팔을 다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운이 나쁜 사람은 이럴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나는 되는 게 없어. 왜 나는 맨날 이런 일이 생겨? 반면에 운이 좋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행이다. 안 죽고 살았으니까. 자, 이런 낙천성 덕분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나쁜 일을 겪어도 충격이 적어서 쉽게 벗어나고 반면에 좋은 기회는 단번에 꽉 잡습니다. 그의 실험에 따르면 운이 좋은 사람이란 기회를 잘 보고 꽉 잡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운의 요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럭 팩터라는 책이 이제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잭팟 심리학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아주 괜찮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적절한 때에 적절한 곳에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능력은 실제로는 그렇게 만드는 마음을 가진 결과일 뿐이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행운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점 보러 가서 운이 나쁘니 나는 뭐 돈 벌 팔자가 아니니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운이 좋은 사람의 마음가짐대로 내 마음을 바꾸면은 나도 운이 좋은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주팔자 보면서 사주팔자 점 보면서 나는 뭐 내 인생은 원래 돈이 없느니 나는 원래 이러느니 이러지 마십시오. 운도 바뀝니다.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있네요. 저한테 EFT 배우고 좀 열심히 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결혼하기 전에 EFT를 저한테 배우고 열심히 또 윤화방송도 열심히 듣고 했는데 이분이 원래 뭐 남자도 없고 연애도 잘 못 해봤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점 보러 갔더니 너의 사주에는 남자가 없다 이런 말 들었대요. 그래서 너무 좌절하다가 좌절을 그만하고 인생을 한번 바꿔보자 이런 심정으로 열심히 EFT를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아는 언니 소개로 남자를 만나가지고 지금 결혼해서 잘 살아요. 애 둘 낳고. 결국 뭡니까? EFT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부정적인 마음 지었더니 팔자가 바뀐 거죠. 뭐 그런 생각이 났네요. 저는 애초에 팔자가 고정돼 있다는 생각 안 하는데 팔자가 고정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팔자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걸 아시라고 지금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감정 컨트롤이 머니 컨트롤이다 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저희 책 49쪽 돈 뽑는 EFT 49쪽에 나온 내용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아이작 뉴턴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 엄청난 만유인력과 미적분의 발견자인 뉴턴은 학자인 동시에 또한 열렬한 주식 투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천재의 주식 투자 성적은 어땠을까요? 1713년에 뉴턴은 사우스시 회사의 주식을 처음으로 사서 1720년 초에 약간의 차익을 내고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128파운드에 불과하던 주가가 계속 올라서 3월에 330파운드가 되자 재매입했고 4월에 이를
전량 매입해서 전량 처분해서 이번에는 상당한 매매 차익을 거뒀습니다. 여기까지 뉴턴의 재테크는 상당히 순조로웠습니다. 근데 그가 주식을 처분한 뒤에도 이 회사 주가는 쭉 상승해서 6월에는 무려 1000파운드가 되었습니다. 예. 아까 연초에 128파운드라고 했으니까 거의 한 9배 가까이 올랐네, 그죠?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이 주식을 갖고 있어서 가만히 앉아서 막대한 부를 쌓고 있었습니다. 뉴턴은 질투의 눈으로 이를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뉴턴은 7월에 뒤늦게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고 주가는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뉴턴은 이 와중에 돈을 빌려서까지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날린 기회 수익을 한꺼번에 만회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행의 서막이었습니다. 하필 이때가 주가가 꼭지점에 이른 때였고 주가는 1호부터 2달 만에 폭락하기 시작했으며 12월에는 연초 수준까지 추락했습니다. 결국 뉴턴은 그제서야 주식을 처분했고 전 재산의 90%, 현재 가치 50억 정도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뉴턴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을까요? 1720년에 사우스시 주가가 상승하자 당시 많은 영국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 주식을 샀고 뉴턴은 이를 보면서 이에 편승하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볼 것이라는 두려움에 빠져서 충동적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그러다 이익을 보고 처분한 뒤에도 주가는 계속 오르고 더군다나 친구들이 부자가 되는 꼴을 보자 시기심에 빠졌습니다. 뒤늦게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고 주가가 계속 폭락했는데도 집착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재산을 다 날린 겁니다. 결국 이렇게 뉴턴은 두려움과 시기심과 탐욕과 집착의 대가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감정 조절 못하니까 두려움, 시기심, 집착 이런 걸로 이제 주식 투자하니까 다 털리는 거죠. 자,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불안과 분노가 심한 40대 남성이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주 1회씩의 상담이 두어 달이 넘어가자 처음에 그토록 심하던 불안과 분노도 차츰 누그러지기 시작했고 한 번은 그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EFT 덕분에 돈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회사원인 그는 이제 부업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담받는 기간 중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해서 반토막이 되었고 상당한 재산을 날릴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로 인해 첫 며칠 동안은 정신도 못 차리고 불안에 떨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EFT가 생각나서 열심히 EFT를 하니까 점차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폭락하고 있는 주식 종목을 가만히 보니 모든 종목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한 종목만 유난히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머지 종목들을 모두 팔고 이 종목 하나에 모든 돈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 떨어졌던 주가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가 올인했던 종목은 원래보다 몇 배 이상 뛰면서 손실도 회복했고 주가 총액도 도리어 원래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EFT가 없었으면 돈 잃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돈을 다 날렸을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니까 감정 조절을 잘하는 게 머리 좋은 것보다 감정 조절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게 이해가 되시죠?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스승으로 유명했던 벤자민 그레이엄은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지능이나 직관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저 간단한 투자 규칙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야 해요.
근데 문제는 규칙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투자 전문가들마저 감정에 휘둘려서 자신들의 규칙을 지키지 않고 어기다가 결국 돈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 컨트롤이 머니 컨트롤이다. 예. 그래서 EFT를 하게 되면 감정 컨트롤이 잘 되니까 당연히 돈을 더 잘 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것에 관해서 이미 카네기가 전설적인 부자였던 철강왕 카네기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다 얘기한 게 있습니다. 이번엔 그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책 돈폭풍 EFT 53쪽에 나옵니다. 나폴레온 힐은 대학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은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힐은 1908년에 철강왕 카네기를 인터뷰할 수 있는 행운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때 카네기는 1901년에 자신의 철강 회사를 무려 4억 8천만 달러, 2015년 가치로 136억 달러, 원화로 대략 15조에 매각함으로써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되어 은퇴하고 자선사업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73살의 카네기는 25살 먹은 이 애송이 기자를 자택으로 초대해 사흘 동안 연속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백전노장인 카네기는 첫눈에 이 젊은이가 비범한 근성이 있다고 느껴서 아주 대담한 제안을 합니다. 힐에게 미국의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20년 이상 연구해서 발표하는 작업을 해볼 생각이 있는지 묻습니다. 게다가 성공한 사람에게 소개만 해주지 돈은 주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힐은 대답합니다. 사람을 잘못 고르신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 저는 너무 젊고 돈도 없고 학벌도 딸립니다. 이에 카네기가 말합니다. 잠시 자네가 가진 위대한 힘에 대해 알려주겠네. 그 힘은 가난보다 위대하고 학벌보다 위대하고 자네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미신을 합친 것보다도 위대하네. 그 힘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장악해서 대상이 무엇이든 원하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네. 이 심오한 힘은 사실 창조주가 주신 선물이네. 그리고 사실상 그분의 많은 선물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물이지. 이 힘만 있으면 다른 모든 선물은 완벽하게 내키는 대로 조정할 수 있네. 자네가 가난과 부족한 학벌에 대해 말함으로써 자네는 도리어 바로 그런 것들을 더 끌어당기는 쪽으로 마음의 힘을 쓰게 되네. 진정으로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는 것을 마음은 자네에게 끌어오기 때문이지.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 모든 성공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인생에서 정확하게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서 선명하게 보는 데에서 비롯되는 거야. 모든 사람은 축복받은 특권을 가진 채로 지구상에 오네. 그 특권은 자신의 마음의 힘을 장악해서 어떤 목표를 선택하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야. 또한 모든 사람은 두 개의 밀봉된 봉투를 갖고 태어나. 한 봉투에는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어. 당신이 마음의 힘을 장악해서 당신이 선택한 목적에 이 힘을 집중할 때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 또 다른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 당신이 마음의 힘을 장악해서 당신이 선택한 목적에 집중하는 것에 소홀히 했을 때에 지불해야 할 대가. 그 두 봉투 안에 든 내용물을 말해주지. 한 봉투에는 이런 축복들이 들어있지. 첫째, 온전한 건강. 두 번째, 마음의 평화. 세 번째, 당신이 선택한 사람과의 멋진 사랑. 네 번째,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남. 다섯 번째, 긍정적인 마음. 여섯 번째, 당신이 원하는 만큼의 물질적 풍요. 다른 봉투에는 이런 대가들이 들어있네. 첫 번째, 아픈 몸. 두 번째, 걱정과 두려움.
세 번째, 우유부단함과 의심. 네 번째, 평생 동안의 좌절과 실망. 다섯 번째, 가난과 결핍. 여섯 번째, 질투, 탐욕, 분노, 미움, 미신 같은 온갖 종류의 사악함들. 내 인생의 사명은 자네처럼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첫째 봉투를 열어서 그 속에 든 온갖 축복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네. 이 말을 듣자 힐은 홀리듯이 승낙하고 말았습니다. 카네기는 먼저 자신의 성공 방정식을 이렇게 일러주었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500여 명을 인터뷰해서 그들의 성공 방정식을 알아내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카네기는 자동차 왕 헨리 포드에게 소개장을 써주었고, 포드는 전화왕 알렉산드 그레이엄 벨과 발명왕 에디슨 등에게 소개장을 써주었습니다. 이런 식의 꼬리 물기 인터뷰로 무려 500여 명의 저명 성공인들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힐은 정확히 20년 뒤 1928년에 8권짜리 성공의 법칙을 출간했고, 1930년에는 이를 좀 더 압축시켜서 생각으로 부자가 되어라. Think and Grow Rich. 원제가 Think and Grow Rich입니다. 생각으로 부자가 되어라를 펴내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고,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4천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책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성공 비결도 모두 카네기가 처음 말해준 것과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결국 일종의 성공 공식을 확립한 것입니다. 부의 축적 과정에서 악명을 쌓기는 했지만 카네기는 은퇴 후에 재산의 90% 이상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자로 죽는 것보다 불명예스러운 것은 없다. 그는 돈을 기부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도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힐의 20년 연구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돈 자체보다는 돈 버는 방법이 더 중요한 것이니 힐도 당연히 이 연구 과정에서 알게 되리라 생각했고, 실제로 힐도 이런 방법으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가장 큰 마지막 기부는 부자 되는 방법을 세상에 알려주는 것이었고, 힐은 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던 것입니다. 힐의 책은 카네기가 죽은 지 10년 뒤에 나왔습니다. 카네기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얻었던 깨달음이며 인류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을 한마디로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힘으로 돈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힘으로 돈을 포함해서 무엇이든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찰강한 카네기의 이제 가장 큰 가르침이었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찰강한 카네기 자체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이제 작은 공장하다가 방직 공장하다 쫄딱 망했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살았는데 미국에서 뱃삭이 없어서 뱃삭까지 빌려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착해서 당연히 학교 갈 돈도 없죠. 그래서 카네기는 13살 때부터인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신문 배달도 하고 온갖 굳은 일 다 한 것 같아요. 자, 그랬던 사람이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이건 비유하자면은 북한에서 넘어온 가족들이 북한 탈출해서 남한에 넘어온 열 몇 살짜리가 어느 날 한 3, 40년 지나서 한국에서 제일 가는 재벌이 된 것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아무리 영국과 미국 영어가 통한다고 해도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을 이민 와서 미국에서 전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됐으니까요. 근데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카네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명심하셔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뱃삭도 없어서 빈털터리로 미국에 와서 전 세계에서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그 비결이 뭐냐? 마음이더라. 이게 이제 카네기의 결론이죠. 그래서 뭐 지금도 뭐 카네기가 말한 그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뭐 시대가 바뀐다고 이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 돈은 마음이 버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되는 마음을 가지면 돈은 자연스럽게 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카네기의 결론이죠. 그래서 오늘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돈복 푸는 EFT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는데 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은 마음으로 행운도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감정 컨트롤이 머니 컨트롤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네기가 부의 비결이 마음을 밝히다. 뭐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쭉 설명드렸고요. 뭐 이 정도면은 확실히 돈은 마음 따라 움직인다. 돈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돈은 내 마음의 반영이다. 하는 게 뭔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